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일하는데 왜 우리는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을까? 단순히 게을러서? 저축을 안 해서?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한국 청년들이 왜 집을 살 수 없게 됐는지 그 구조를 데이터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기준 2022년 서울의 PIR은 약 2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은 시기 뉴욕은 약 10바에, 도쿄는 약 13배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통계청 임금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실질 임금은 약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KB 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배가 훌쩍 넘게 뛰었어요. 월급은 1.5배 오르는 동안 집값은 4배가 뛴 겁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 올라가는 것과 같죠. 열심히 뛰어도 발밑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을 못 사면 빌려 살면 되지 않나?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세죠. 전세는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제도인데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도 따라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점점 월세로 밀려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OECD가 쓰는 주거비 과부담 기준이에요. 한국 청년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이 기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율이 20%에서 30%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약 8%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청년이 안전하게 비빌 언덕 자체가 얇은 겁니다. 정리해보면 청년이 집을 못 사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장, 그리고 그 격차를 받쳐줄 공공의 그물이 얇은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격차가 단순히 집을 못 산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출산, 직업 선택,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주거 비용이 인생의 거의 모든 결정을 조용히 흔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질문은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집이라는 변수가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도록 둘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걸 저도 압니다. 답답함의 정체가 조금이라도 또렷해졌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됐다는 뜻일 거예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지를 더 넓혀갈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과 싱가포르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두시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